경남에서 창원 못지않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예,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국민의힘 계열의 단체장을 배출했던 곳이고요. 무소속도 없었고 민주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선 시장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진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진주시장 후보 누구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갈상돈 후보 26.3, 국민의힘의 한경호 후보 20.6, 무소속 조규일 후보가 45.1% 나왔습니다. 자, 당선 가능성도 물어봤는데요. 민주당의 갈상돈 24.6, 한경호 19.4, 무소속 조규일 후보는 46.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진주시의원 지지 정당도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0.8, 국민의힘 39.2, 진보당은 4.9, 그 외 정당 1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무소속의 조규일 후보의 상승세가 진짜 무섭네요. 예. 한 달 전에 여론조사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1차 조사 때는 이제 진보당의 후보도 있었고요. 우리공화당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좀 감안해서 보면 1차 조사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갈상돈 후보는 2.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무소속 조규일 후보는 15%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 모두 어쨌든 간에 뭐 미미하긴 해도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 효과는 좀 되게 미미해 보이는 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지지세가 이어진다면은 진주시의 첫 무소속 시장이자 첫 삼선 시장이 이제 조규일 후보가 되는 건데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하고도 좀 교차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23일과 24일 경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ARS 방식이죠. 예. 자, 무소속의 조규일 후보가 40%,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31.7,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가 19.2%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5월 26일과 27일 KBS 창원이 의뢰한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33%, 무소속의 조규일 32, 자,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가 15%로 조금은 다른 결과가 아니죠.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두 조사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네, ARS 네. 조사에서는 조규일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예.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근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ARS 전화 응답 자동응답 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요. 격차가 있어도 그 격차가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를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두터운 진주에서는 좀 더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슈를 선점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진주 시민분들은 제일 큰 관심사가 대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건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건지 이걸 거예요. 네. 근데 현직 시장이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럼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고 조직세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늘 같은 정당을 같은 방향으로 찍었던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다는 그 지지자들이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 막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응답에 응했다. 네. 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역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지지층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찍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숨기거나 전화응답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원이 전화를 직접 해서 중도층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어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층위를 다양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쪽의 지지 의사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굳이 내가 보수야라는 걸 숨길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KBS 조사에서는 오차 범인의 박빙 승부로 나오는 거고 ARS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주를 갔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이게 예. 지금 여론조사에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진주 보기는 어려울 중앙시장을 것 같거든요. 방문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 후보를 지금 지지해달라고 예. 요청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일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득표를 더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네. 물론 내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어느 정도 표심이 반영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고 보면 예.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음.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음. 그러니까 이 차이들이 이렇게 서로 줄어들면서 고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되, 네. 다만 지금 나오는 어떤 신호의 측면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한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후보한테 예. 조금 더 쏠려 있다고 거기가 평가할 더 수 관심을 있겠다. 좀 더욱 더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예. 그 저는 그 진주란 지역이 어떤 보수가 워낙 강한 지역이고 또 국민의힘의 그 조직표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국민의힘의 조직표가 몰릴 거다 한경호 후보 쪽으로 저는 그렇게 사실상 좀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이 식구도 어차피 같은 식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 되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 힘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결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진주 방문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줄투표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과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이제 진주 키높이가 지역에. 이렇게 좀 맞춰지는 현상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사이에 민주당 후보는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이게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 경남도와 18개 시군 전체 결과 있잖아요. 네. 네. 자 그거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함께 준비해봤죠. 네. 예, 한번 볼까요? 이번 직전 선거죠. 2022년은 뭐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예, 압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한 곳, 국민의힘이 14곳 당선자를 배출했고 세 곳은 무소속인데요. 함양, 하동, 의령입니다. 네. 근데 뭐 당선자들 모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으니 사실상 뭐 국민의힘이 휩쓸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2018년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는 완전히 탄핵 달랐죠. 직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7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네.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남해, 고성, 통영, 거제, 창원, 김해, 양산까지 승리를 했고 네. 이번 선거는 2018년 선거처럼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의 이제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도 있었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민주당은 2022년보다는 네.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림이 만약에 어떻게 그려질까?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좀 그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인데 다만 그 어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과정에서 진짜 뭐 당원 유출도 네. 당원 명부도 유출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걸어서 그게 또 이렇게 인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그게 좀 혼탁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게 과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역별 판세로 보면은요, 2018년 현상이 거의 재현될 가능성이 이제 높죠. 네, 왜냐하면 그 MBC 경남이 그 지금 조사한 것들 보면은요, 다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은 곳이 고성한 곳이에요. 2018년에 민주당이 승리한 곳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볼 때. 네, 근데 지금 창원, 김해, 거제, 남해, 통영, 양산
여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성까지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 양상이라고 하면 마지막 표심이 어디로 조금이라도 쏠리느냐에 따라서 2018년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 반대 현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초접전에서 일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고 일부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간다면 서로 간에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건데요.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네. 경남지사를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뼈아픈 선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이 맞다면 어게인 2018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